더 작고 더 강력한 칩. 아, 이 경쟁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죠. 오늘은 이 경쟁의 진짜 최전선, 그러니까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절대 강자죠. TSMC. 이 TSMC가 준비 중인 차세대 기술, 바로 2나노 공정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TSMC의 2나노미터, 그러니까 N2 공정 기술 현황, 그리고 이게 가져올 파급력입니다. 특히 요즘 그 3나노 공정 가격 인상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논란이랑 맞물려서 그럼 곧 현실이 될 2나노 시대는 비용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맥락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남행 얘기가 아닌 게 앞으로 여러분이 쓰실 스마트폰, PC, 또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올 AI 기술 성능과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판도를 읽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반도체 동향의 핵심,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는 오늘 꼭 필요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TSMC의 2나노 양산 준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 또 어떤 기술 혁신이 담겨 있나,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문제, 비용이죠. 네, 맞습니다. 3나노에 이어서 2나노 공정까지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게 과연 기술 기업들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사실에 기반해서 면밀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TSMC 2나노 공정 이야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하반기 양산 목표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산 규모 이런 건 어느 정도인가요? 네, TSMC의 2나노 공정 내부 코드명 N2라고 부르는데요. 계획대로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TSMC가 목표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2026년까지 월 10만 장 규모의 2나노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와, 월 10만 장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렇죠. 이게 상당한 규모입니다. 초기 생산은 이제 대만의 핵심 이역이죠. 신주, 바오산, 그리고 가오슌 공장에서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 N2 공정이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TSMC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할 텐데 벌써부터 뭐 고객사들 반응이 뜨겁다거나 그런 소식이 있나요? 수요는 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TSMC 내부에서도 이 N2 수요가 바로 직전 세대인 3나노, N3 공정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니까요. 아, 정말요? 네, 이미 초기 생산 물량 확보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애플, AMD, 퀄컴, 미디어텍, 브로드컴, 그리고 심지어 인텔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6개 빅테크 기업들이 벌써 초기 고객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야, 쟁쟁하네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뭐 전통의 최대 고객 애플이 초기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먼저 확보하고 그 뒤를 이제 모바일 칩 강자인 퀄컴이 이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는 최첨단 공정 확보가 제품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정말 빅테크들의 전쟁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2나노 공정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기존 3나노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그렇게 혁신적인 거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TSMC가 N2 공정의 업계 최초로 GAE, 그러니까 게이트 어라운드 구조를 도입해요. GA의 Gate All Around. 네, 이게 기존에 오랫동안 써왔던 핀팻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전류가 새는 걸 더 효과적으로 막고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뭐랄까 필연적인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다가 나노플렉스라는 최적화 기술이 또 결합이 돼요. 이건 설계자들이 칩 용도에 맞춰서 성능하고 전력 효율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설계 유연성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유연성? 네. 그래서 TSMC 발표를 보면 이 새로운 기술들 덕분에 기존 3나노, N3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같은 전력을 쓸 때 성능은 최대 15%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같은 성능을 낼 때 전력 소모는 25에서 한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전력 소모 감소폭이 꽤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랜지스터 집적도,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얼마나 더 많이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약 1.15배 높아집니다. 성능, 효율, 밀도,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GAA 구조의 나노플렉스. 확실히 기술적으로 큰 도약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AP 같은 모바일 기기 쪽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기 물량은 역시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용 칩, 퀄컴 스냅드래곤, 미디어텍 디멘시티 같은 스마트폰의 두뇌, 그러니까 SoC 생산이 주가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로도 아주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AMD인데요. AMD요? 네, 차세대 서버용 CPU인 6세대 에픽, 코드명 베니시, 프로세서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코어 연산을 담당하는 CCD, 코어 칩렛 따위 생산에 TSMC N2 공정을 쓰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 서버용 CPU에도 바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이 CCD라는 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강력한 CPU를 만드는 핵심 조각이거든요. 이게 N2 기술이 단순히 모바일 기기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나 슈퍼컴퓨터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TSMC가 이미 15곳의 N2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그중에 10곳이 HPC 분야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뿐만 아니라 AI 가속기, 서버 C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전반으로 N2 기술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놀라운데,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정교해지는 최첨단 칩들이 그만큼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지금 주력인 3나노 공정 가격도 이미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2나노 가격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보도들을 보면 TSMC가 현재 가장 진보된 3나노 공정인 N3P 웨이퍼 가격을요, 그 바로 직전 세대, 이저 지금 널리 쓰이는 N3E 대비해서 약 20% 정도 인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나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N3P가 N3E에 비해서 성능 향상폭, 같은 전력에서 5% 정도이나 전력 효율 개선폭, 같은 클럭에서 50% 에너지 절약, 이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 성능 향상 폭에 비해서는 인상률이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상당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건 그만큼 TSMC의 시장 지배력이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 상승을 고객사들이 그냥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로 보면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곧 출시할 N3P 기반 플래그십 칩 디멘시티 9500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전 세대 칩 생산 비용보다 무려 24%나 더 많은 돈을 TSMC에 지불했다고 하고요. 24%? 네, 퀄컴 역시 차기작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생산에 16%의 추가 비용,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지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교 시점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전작 대비 증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칩 설계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와, 3나노가 벌써 이 정도면 다가올 2나노 공정 가격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해야 할까요? 이러다가 고객사들이 뭐 인텔이나 삼성 같은 다른 대안을 찾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TSMC가 너무 자신만만한 건 아닌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나노 웨이퍼 가격은요, 현재 3나노 대비 최소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50%요. 최소. 네, 최소 50%입니다. 일부에서는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3만 달러? 이게 뭐 2나노 공정 개발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회수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기술력과 수율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사실상 이 최첨단 노드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격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TSMC다 2나노에 대해서는 고객사들한테 가격 할인이나 뭐 협상의 여지를 거의 안 준다는 후문이에요. 와, 배짱이 대단하네요. 근데 그러다 고객사들이 정말 떠나면 어떡하죠? 물론 그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TSMC N2 외에는 비슷한 수준의 성능과 안정적인 양산을 제공할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TSMC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일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50% 이상 인상이라 이건 단순히 부품 가격 오르는 걸 넘어서
시장 전체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재적으로 반도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퀄컴이나 미디어텍 칩을 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 있죠. 비보, 샤오미, 오포 같은 기업들은 직접적인 원가 상승 압박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네. 또 자체 엑시노스랑 스냅드래곤을 같이 쓰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결국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스마트폰 가격이 또 오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분석에서는 2나노 기반 플래그십 스마트폰 칩 하나의 가격이 $280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280요. 칩 하나가. 네. 그리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 울트라, 또 AMD의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0 같은 것들도 TSMC 2나노를 쓸 예정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AI 서버 구축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 AI 쪽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그렇죠. 이게 AI 기술 발전 속도하고 비용 효율성 사이에서 뭔가 고민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에 AI 인프라 비용 증가까지 파급 효과가 정말 상당하네요. 그런데 항상 보면 좀 예외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애플은 어떻습니까? 워낙 압도적인 최대 고객이니까 좀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애플은 TSMC에게 단순한 고객 그 이상이죠. 예측들을 보면 2026년까지 TSMC 전체 매출의 한 22%에서 25% 정도를 애플 혼자 차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와, 4분의 1 가까이를? 네. 실제로 올해 N3P 공정을 쓴 아이폰 17 시리즈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애플이 그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TSMC랑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격 인상 충격을 좀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2나노로 전환하는 시점, 아마 아이폰 18 시리즈부터가 될 텐데요. 그때는 상당한 수준의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소 50% 이상 인상률이면 애플조차도 이걸 전부 다 흡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애플 역시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SMC 기술력도 대단하고 가격 전략도 정말 인상적인데 그렇다고 이런 독주를 경쟁사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텔이나 삼성전자, 또 일본의 라피더스 같은 기업들은 이 2나노 경쟁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좀 추격의 실마리가 보이나요? 물론 경쟁사들도 정말 필사적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텔을 보면요. 2나노급으로 평가받는 18A 공정 개발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는 있어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18A 공정 수율이 한 55%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55%면 그래도 꽤. 네. 이게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2나노 SF2 공정 예상 수율이 한 40% 정도거든요. 그것보다는 높은 수치죠. 하지만 TSMC의 N2 예상 수율인 65%에는 아직 좀 못 미칩니다. 아, TSMC는 65%. 격자가 있네요. 네, 인텔은 2025년 말까지 18A 양산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다만 인텔 스스로도 다음 세대인 14A 공정 개발은 좀 큰 외부 고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막대한 투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고객도 잡아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삼성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역시 2025년 하반기 2나노 SF2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파운드리는 좀 전통적으로 초기 첨단 공정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용 엑시노스 칩 생산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내부 물량부터 챙기는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는 다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AA 기술을 TSMC보다 먼저 도입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 양산과 수율 안정화에서 정말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라피도스도 있죠. 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라피도스. 최근에 2나노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TSMC나 삼성, 인텔과 비교하면 생산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요. 다양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또 대규모 양산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기술 유출 의혹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의혹이 있긴 했죠.
근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라피도스의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나 고객 신뢰 같은 건 단기간에 쌓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경쟁사들도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나노 시대의 주도권은 당분간은 TSMC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 그러니까 예상 수율이라든지 이미 확보된 고객사의 질과 양, TSMC는 500곳이 넘는 그 방대한 고객 기반 자체가 R&D 방향 설정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검증된 대규모 양산 능력과 경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TSMC가 다가올 2나노 세대에서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특히 모바일 AP부터 시작해서 HPC, AI 가속기까지 정말 다양한 고성능 칩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최적화된 공정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TSMC만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SMC는 2025년 하반기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GAA라는 혁신적인 트랜지스터 기술과 나노플렉스 최적화 기술을 도입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미 애플, AMD, 퀄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을 초기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모바일 시장을 넘어서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로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최첨단 기술의 이면에는 아주 가파른 비용 상승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현재 주력인 3나노 공정 가격도 이미 한 20%가량 인상되었고 다가올 2나노 공정은 여기서 추가로 최소 50% 이상의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품 원가 상승을 넘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의 비용 구조 변화, 그리고 잠재적인 반도체 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이 구매하게 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나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텔, 삼성전자, 라피더스 같은 경쟁사들이 2나노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추격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율, 생산 규모, 고객 기반 등 여러 핵심 지표에서 TSMC의 우위가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 따라서 2나노 시대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TSMC의 리더십이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칩을 향한 기술 경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그 경제적인 방정식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최첨단 기술 발전의 혜택 이면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증가가 뒤따르고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산업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기술 진보와 경제성 사이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 이게 앞으로 기술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